EPS 오디오북 열제 강의, EPS 핵심 총정리와 실전 투자 활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열제 강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EPS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계산 방법, EPS 성장의 의미, 퍼와의 관계, 예상 EPS, 업종별 차이, 그리고 실제 기업 분석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 투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EPS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EPS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EPS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EPS가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3,000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한 주당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EPS가 3,000원에서 2,500원, 2,000원, 1,500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현재 EPS보다 EPS의 방향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EPS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까? 기업의 본업이 좋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이익 성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팔았습니다. 보유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이익이 증가했다면 EPS의 증가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EPS가 증가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식수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EPS는 기업의 순이익뿐 아니라 주식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수가 감소한다면 순이익이 그대로여도 EPS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S를 볼 때는 순이익과 주식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과거보다 미래 예상 EPS를 중요하게 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보다 미래를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EPS가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예상 EPS가 4,000원, 그 다음 해가 3,000원이라면 미래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EPS가 3,000원이지만 내년 예상 EPS가 4,000원, 그 다음 해가 6,000원이라면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벌까? 그 다음 해에는 얼마나 벌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상 EPS가 계속 상향되는 기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내년 EPS를 5,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요합니다. 반대로 예상 EPS가 1만 원에서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계속 낮아진다면 기업의 미래 이익 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EPS뿐 아니라 EPS 추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퍼와 EPS를 함께 봅니다. 퍼는 현재 주가와 EPS를 연결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퍼가 높아 보이더라도 앞으로 EPS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미래의 퍼 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퍼가 낮아 보이더라도 앞으로 EPS가 크게 감소한다면 지금의 낮은 퍼가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만 보면 안 됩니다. EPS만 봐도 안 됩니다. 두 지표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업종의 특성을 함께 봅니다. 은행과 바이오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와 음식료 기업도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조선과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어느 기업의 EPS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산업 사이클을 확인합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해운처럼 경기에 따라 이익이 크게 움직이는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EPS가 최고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가 이익의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EPS가 낮더라도 업황이 바닥을 지나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EPS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의 숫자와 함께 산업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주가와 EPS를 함께 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미래 예상 EPS까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강함과 기업의 이익 성장 방향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예상 EPS는 계속 하향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와 실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의 움직임과 기업의 이익을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원칙입니다. EPS 하나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EPS는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PBR도 함께 봅니다. 퍼도 함께 봅니다. 매출도 봅니다. 영업이익도 봅니다. 부채도 봅니다. 현금 흐름도 봅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봅니다. 그리고 차트와 거래대금, 수급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의 숫자로 기업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실제 기업에 적용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의 EPS를 확인합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본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 미래 예상 EPS를 확인합니다. 내년과 그 다음 해에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예상 EPS가 최근 계속 상향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퍼와 연결합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 성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추세와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EPS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EPS 핵심 총정리. 첫째,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둘째, 현재 숫자보다 EPS의 성장 방향이 중요합니다. 셋째, EPS가 증가했다면 본업의 성장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일회성 이익과 주식수의 변화도 확인합니다. 다섯째,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예상 EPS를 함께 봅니다. 여섯째, 예상 EPS가 계속 상향되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퍼와 EPS를 함께 봅니다. 여덟째,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합니다. 아홉째, 산업 사이클과 주가의 추세도 함께 봅니다. 열째, EPS 하나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EPS는 단순히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EPS 오디오북 전체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EPS가 성장하는지 확인하고 좋은 주도주를 찾았다면 미래 EPS까지 함께 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EPS 오디오북 10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